계속 세 번째 영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이력서에 관련된 내용은 강의 자료뿐만 아니라 제가 올려드리는 참고 자료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셔야만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매주마다 이변이 없으면 필요한 사이트의 주소를 다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저는 그 사이트를 검색해서 소개하는 게 이제 수강생들이 좀 뭐라도 좀 하게끔 하려고 제가 좀 이게 괜한 간섭 또는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수강생이 좀 뭔가 이걸 좀 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 제가 왜 그렇게 좀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 왜 그런 걸 하냐면은, 저는 그렇게 정보를 모으면 저는 저 나름대로 필요한 것을 찾기도 해요. 자, 일주일에 하나를 찾아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필요한 정보, 여러분 말고요. 여러분 그 사이트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보 이렇게 홈페이지를 찾다가 저한테 필요한 거를 거기서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일주일에 하나를 발견해요, 보통. 자, 일주일에 하나씩이면 한 달에 3개 아니면 4개를 발견하는 거예요. 3개 아니면 4개면 1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1년 그냥 평균 36개 정도인데, 이렇게 좋은 정보가 없는 경우들도, 없는 그런 기간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간을 빼면은 한 20개 정도의 정보를 저는 1년에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를 얻는 게, 저는 그 정보를 정말 써먹으려고 얻는 거거든요. 실제로 써먹었고요. 저는 활용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활용했다는 건 이런 거죠. 한번 이거 해볼까? 저도 지원서 가끔 써요. 저도 지원 동기라는 이력서, 그 다음에 지원 동기 간단하게 글을 써서 저도 이메일로 접수하는 사람이거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라고 다 됩니까? 저라고 다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실망하지 않죠. 안 되면 많은 거지, 이런 사람이에요.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많은 거지인데, 사실 안 되는 것보단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20개 정도의 계속 그런 걸 지원을 해서 나름대로의 도전이죠. 도전을 한다 그러면, 그 중에 15개에서 18개까지는 다 돼요. 그게 소소한 거이든 쿠폰을 이렇게 커피 쿠폰을 하나 얻는 거이든 그 소소한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경력이 한 3줄에서 5줄 정도가 돼요. 1년당이요. 그러면은 당신은 왜 지원했습니까? 저 작년에 이런 거 해봤고요. 재작년에 이런 거 해봤고요. 그럼 벌써 말할 게 딱 정해져요. 저는 그리고 계속 누적되어 온 사람이잖아요. 저는 10년 전에 이거 해봤고요. 7년 전에 이거 해봤고요. 이거 해봤는데요. 해봤다는데 어떡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뽑는 사람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그런 홈페이지를 이제 드리는 이유는, 제가 못 찾는 것도 있는데 한번 좀 관심 있으면 꼭 찾아서 해보세요. 그게 제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건데, 반복해서 강조할 건데, 지금 온라인 시기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걸 찾아보면 여러분이 편하게 그냥 댁에서 좀 경험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계속 할게요. 이 채용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커요. 이게 근데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이 블라인드 채용은 바로 직전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는 일에 관련된 어떤 것만 갖춘 사람을 뽑는다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에요. 나머지는 고려하지 않겠다. 그냥 이력서에 쓰지 마라. 쓰는 칸도 없어요. 자, 그게 이제 블라인드 채용의 개념이고, 일반 채용. 일반 채용은 우리가 과거의 이력서하고 사실 비슷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요구해요. 이력서에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어떤 경우는 면접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사장님이 직접 신입사원을 면접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그래 이렇구나. 이력서를 보면서 직접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자세한 정보를 묻기도 하고, 여러분은 자세한 정보를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력서에 없는 내용도 만약에 질문에 답할 수 있다 그러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 채용도 굉장히 폭이 넓어요. 이력서에 관련된 내용들은요. 그러니까 채용자는, 뽑는 사람은 다양한 내용을 지원자에게 질문을 하고, 지원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채용자에게 질문을 하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이제 협의라는 얘기, 이제 연봉 협상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사원에 이제 해당되는 얘기고요. 보통 신입사원은 그 정해진 그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에 맞게 아마 이제 근무를 하셔야 될 텐데, 이런저런 일들을 좀 많이 물어볼 수도 있고요. 많이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하는데요.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혹시 이제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만약에 못 가게 되거든, 현장에 못 가게 되거든, 못 가는 걸 아는 순간 빨리 연락을 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분명하게 빨리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게 예의예요. 그게 예의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채용을 담당하는 담당자인데 기다려도 안 와요. 기다려도 안 와서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면 정말 그거는 큰일이에요. 특히나 누가 면접을 봐요? 사장님이 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펼쳐놓고 읽으면서 다 읽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면접을 안 온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큰 신뢰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는 못 간다고 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거 부끄럽거나 창피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빨리 얘기해줘야 오히려 좋아해요. 오히려 좋아해요. 그래야 시간을 조정을 하든 뭘 조정하든 빨리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면접 1번으로 보는 사람인데 내가 취소를 했어요. 저 면접 못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번, 3번, 4번, 5번 빨리 당겨서 면접 보고 빨리 끝내는 게 나아요. 자, 이런 거 있다는 거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또 우리 한참 얘기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일반 채용에 관련된 이력서도 많다. 그리고 이런 이력서에는 굉장히 쓸 게 많아야 돼요. 많아야 유리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채용의 블라인드 채용과 일반 채용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이제 저번에도 얘기 드렸어요. 빈칸 채우기요. 이게 이력서에 빈칸이 많으면 여러분한테 불리한 거고, 빈칸이 적을수록 여러분한테 유리한 거예요. 자, 이거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력서에 빈칸이 많으면 일단 질문할 게 없어요. 그럼 이제 간단히 자기소개 해보라고 하고, 이제 이럴 수는 있죠. 왜 이력서에 특별히 하신 게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금 방금 말한 이거예요. 이력서에 특별히 한 게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일단 면접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자동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이력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발신을 해서 수신을 했는데 담당자 딱 보니까 없네? 그러면은 바로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이력서에 그래도 좀 빈칸에 좀 써있는 사람하고 안 써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빈칸이 많으면 이력서를 못 써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지금 이번 2020년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일단 그래도 내가 뭐를 할지를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경험하고 자격부터 시작을 하세요. 경험. 여러분 동아리나 학과 생활이나 동호회나 연합 동아리나 이런 거 있죠. 경험하고 자격증.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을 들으면 수료증 같은 거 요새는 발급받을 수 있게끔 다 장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교육 이수증, 출석 확인증, 흔히 말해서 유튜브의 어떤 공개 강의 같은 거 들으면 가끔은 공개 강의 잘 들어서 댓글 같은 거 잘 남기면 이렇게 쿠폰 같은 것도 주고 그러거든요. 쿠폰 같은 것도 좀 받아보고, 경험, 자격증, 연수, 온라인 강의 듣기, 이런 거를 저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빈칸을 채우죠. 이력서에 빈칸을 못 채우더라도 자기소개서에서 어떻게든지 할 말이 생기죠. 또는 동기부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막상 잘 몰랐는데, 요새는 이제 우리 랜선 박람회, 랜선 연애, 이런 단어 쓰던데요. 내가 좀 그래도 온라인 강의 좀 듣다 보니까, 나 정말 잘 몰랐었는데, 내가 호기심이 생겼고, 관심이 생겼고, 내가 좀 동기부여가 되더라. 이것도 중요해요. 이력서 쓰는 것만 어떻게 골라서 사람이 들어요.
듣다 보면, 하다 보면 이력서에 쓸 건지 안 쓸 건지가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나 자격 부분을 좀 저는 좀 강조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 뭘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글을 남겨보니까 뚜렷하지 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 뚜렷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는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렸는데 경험과 자격. 만약에 내가 시간이 진짜 남는다 그러면 내가 우리 동아리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내가 우리 학과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과대표를 했는지, 이런 거 좀 기간 같은 거, 뭐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거 이렇게 딱 한 줄씩이라도, 뭐 두 줄씩이라도 미리 좀 메모를 해두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래야 나중에 기억이 안 나더라도 찾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력서에 제일 귀찮은 게, 저도 지금 항상 귀찮은 게 있는데, 뭐 입학 몇 년에 입학해서 몇 년에 졸업했다 이렇게 연월일 날짜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딱 기록해 두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이력서 쓸 때요. 뭐 몇 학점을 내가 들었고, 뭐 평균 학점은 뭐 얼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전체 이수 학점은 얼마고, 이런 거를 좀 기록을 해두면 저는 굉장히 나중에 편리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것도 일일이 저 증명서 다 발급받아 일일이 찾아가지고 넣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급해요. 나중에 마감 시간이 임박하기 때문에 틀리게 입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약간의 느긋할 때 내가 좀 기억에 잊어버릴 것 같은 거 좀 미리 딱 입력해 두고 하면 나중에 이력서 쓸 때 무척 도움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빈칸 채우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